네, 올 연말 여행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0명 가운데 7명에서 8명 꼴은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물겠다고 의사를 밝혔고요. 또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남가주 주택시장에 관한 자료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박경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연말연시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네요. 네, 전국 자동차 클럽 트리플A가 네. 어제 16일 연말연시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여행을 떠날지 그 수치를 추산해 발표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3,400만여 명이 줄어든 주민들이 여행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비율로 따지면 29%, 거의 30% 가까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소 전체 미국인 75%는 연말 연시에 여행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10명 가운데 7, 8명 꼴은 꼼짝 않고 집에 있을 것이란 관측인데요. 네. 다행히 연말에는 여행이 좀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걸로 보입니다. 예. 추수감사절 연휴와 연말 연시 둘 다 여행이 늘어나는 시기죠. 네.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전통적으로 가족, 친지들과 만나고요. 또 연말연시는 가장 길게 휴가를 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새해는 물론이고요. 그 전날부터 해서 쉬는 곳들이 상당수 있고 그렇죠. 이걸 붙여서 휴가를 내게 되면 꽤 길게 쉴 수 있죠. 그렇게 한인들 상당수도 휴가를 많이 내는 편이고요. 예년에는 그렇게 휴가 내서 여행을 많이 떠났는데요. 근데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앞서서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전에 여행 떠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추수감사절 연휴 때는 많이 이걸 무시하고 여행하고 그랬는데 네. 이번엔 그때와 좀 다른 게요. 음. 그때는 연휴 당시 코로나19 수치가 그렇게 오르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미 수치가 최악이고요. 네. 위험하다는 걸 실감한 주민들은 웬만해선 떠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더해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떨어진 것도 미국인들이 대체로 집에 머무르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감소하겠지만은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도 있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8,450만여 명에 달합니다. 많네요. 네, 그래, 크리스마스 맞네요. 이틀 전인 23일 수요일부터 또 새해 이틀 후인 1월 3일 일요일까지 12일 동안 여행을 떠나는 주민 수인데요. 작년에는 이 기간 1억 1,890명이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네. 그렇게 약 30% 그래도 줄어든 겁니다. 네. 여행 가는 주민들의 이제 교통 수단별로 나눠서 보면 대부분은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전체 96%, 음. 8,100만여 명이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요. 작년엔 전체 91%가 차 타고 떠났는데 팬데믹이라 확실히 차를 이용해서 여행 떠나는 주민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행객 숫자로 따지면 25%, 2,700만 명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다음 항공기, 비행기 타고 떠나는 여행은 294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작년엔 733만여 명이 비행기 타고 여행 갔는데 작년보다 59.9%, 60%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기차 등 그 밖의 다른 교통수단은 급락폭이 더 심한데요. 네. 작년엔 389만여 명이었던 게 올해는 48만 명, 무려 88%가 줄어들 걸로 네. 예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남가주하고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의 수치가 또 따로 나온 게 있나요, 혹시? 네, 이 전국적인 추세와 거의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만큼 여행이 감소할 전망인데요. 남가주와 캘리포니아주 모두 연말연시 여행객 수는 작년보다 37% 정도 그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먼저 전체 여행 떠나는 주민 수. 남가주는 570만 명, 캘리포니아주는 930만 명. 이렇게 각각 37.6%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집에 머무는 주민 수는 전체 76%입니다. 역시 10명 가운데 7, 8명 꼴, 전국 추세와 거의 같습니다. 다음 교통수단으로 나눠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차 타고 떠나는 여행객,
남가주 540만 명, 캘리포니아주 875만 명, 각각 작년보다 34% 이상 감소하고요.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남가주 주민은 35만 5천 명, 54%, 절반 이상 감소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57만 5천 명, 43%가량 줄어들고요. 마지막 기타 교통수단은 남가주 3만 5천 명, 캘리포니아주 5만 7천 명, 각각 87.4%나 급감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이 그런 통계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라고 댓글 올려주셨는데, 뭐 항공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예약자 현황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그렇죠. 감을 잡고, 네. 기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자기 자동차 타고 자기가 떠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집계를 하는지 정말 이 연휴 기간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도 참, 야, 이거 어떻게 통계를 낼까? 참 그 궁금한 점이 참 많아요. 트리플 A 발표 이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이 집계를 하는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여론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트리플 A니까 그 트리플 A 가입한 주민 그 운전자를 대상으로 많이 실시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통계를 내긴 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아 돌아가겠죠. 네. 네. 자, 다음은 캘리포니아주 인구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일 정도로 인구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재무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9년 지난해 7월 1일부터 2020년 올해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증가했는지 발표했는데요. 1년간 늘어나고 감소하고 이걸 다 계산해서 순수하게 늘어난 캘리포니아주 인구는 2만 1,200여 명에 그쳤습니다. 비율로는 0.05% 증가율입니다. 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최저치죠. 건데요. 네. 1990년 이후 이런 증가율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엔 0.23% 증가율 보였었는데요. 4분의 1에도 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지난 7월 기준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 수는 3,97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게 LA 카운티 인구인데요. LA 카운티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면서요? 네, 4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4만 36명 줄었습니다. 이게 넷 로스니까요. 이제 순수하게 줄어든 LA 카운티 주민 수가 4만 명 이상에 달한다는 뜻이고요. 이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어떤 다른 카운티들보다 감소폭이 큰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구 변화는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진 걸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골드러시로 많은 주민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온 이후에 네. 1850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31번째 주로 편입됐는데요.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치러지고 항공우주와 국방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그때 인구가 대폭 늘어났었고요. 그다음 1980년대, 1990년대 초 IT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형성하면서 또 인구가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런 다음 1990년대 중반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인구 증가가 좀 느리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나서 그 연방정부가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지원 줄이면서 또 한 차례 그랬고요. 이어 2000년대 말 불경기 찾아오면서 또 인구가 좀 슬로우하게 증가했는데요. 근데 어제 이 캘리포니아주 재무부 발표가 세 번째로 느린 인구 성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공공정책연구소의 인구 통계학자로 근무하는 한스 존스는 늘 인구 증가가 크게 있었던 캘리포니아주에 엄청난 변화라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캘리포니아주가 본질적으로 인구가 전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시점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구 증가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예상하시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또 캘리포니아주를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네. 12개월간 28만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건 연간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뛴 수치입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한 건 역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만큼 나이든 노년층 인구가 많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7월까지만 봐도 6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나는 반면 출생률은 계속 감소세고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태어난 아기는 14,0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자연적인 인구 변화고
그거 말고도 지금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꾸 다른 주로 지금 옮겨가는 것이 가장 문제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몇 차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보도를 대기업들 여러 번 했죠. CEO들이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다른 주, 특히 텍사스주 쪽으로 많이 이사하고 있고요. 네. 이건 기업 CEO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세금 그리고 높은 집값 네, 네. 여기에 더해서 요즘엔 코로나19가 전국 최악인 점 등이 캘리포니아주 탈출을 좀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다음은 남가주 주택 시장에 관한 뉴스인데요.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남가주 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듯 합니다. 지난달에 남가주 주택 가격이 또 올랐다고요? 네, 거의 11%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큰 폭이네요. 네, 이건 작년과 비교해서 그런데요. 예. 지난달 남가주 중간 주택 가격은 60만 3천 달러로 나왔고요. 그렇게 1년 전보다 10.8%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택 판매도 18.9% 늘어났습니다. 20%가 뛰었네요. 네네. 그럼 지역별로 보면은 좀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달 LA 카운티 중간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12.2%가 올라서 70만 달러가 됐습니다. 네. 판매도 13.1% 증가했는데 이건 2006년 11월 이후 최다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8.2%가 오른 79만 9,500달러, 거의 80만 달러 중간 주택 가격 기록했습니다. 판매는 19.4% 늘어났고요. 그리고 리버사이드는 12.3% 상승한 45만 5천 달러, 샌버나디노는 14.3% 오른 40만 달러, 벤추라 카운티 14.4% 뛴 66만 3,750달러, 마지막 샌디에고 카운티 9.3% 높은 64만 달러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그런데 그 전달과 비교하면 수치가 어떻습니까? 남가주 주택 가격은 지난 9월에 최고점을 찍었고요. 예. 그다음 10월, 11월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 정도 하락은 원래 이 시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는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부 카운티는 최고 가격 기록에 거의 다가섰거나 아니면 같았습니다. 남가주 주택 가격이 또 오르는 이유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2%대 모기지 이자율, 모기지 단연 이자율. 이게 네,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끈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에 더해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좀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하고 그걸 원한다는 것. 네. 뿐만 아니라 30대 초반으로 진입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더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연령대에 첫 주택을 구입하는 편이기 때문에 역시 이 또한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